자, 우선 알파탄소와 알파수소의 정의입니다. 자, 카본일 화합물에서 카본일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를 알파탄소라고 한다. 그리고 이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를 알파수소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4옥탄이라고 하는 이제 화합물이 예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탄소 원자, 이제 주사슬의 탄소 원자에 이제 번호를 매겨서 몇 번 탄소가 어느 탄소인지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번호 매겨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4번 위치에 카본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옥탄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알파 탄소라고 하는 거 이제 그리스어로 나타낼 때는 카본일 탄소 원자는 그리스어로 표현하지가 않고요. 카본일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여기서는 이제 3번과 5번 탄소가 되겠죠. 그때 여기 탄소들은 이제 알파 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한쪽을 알파라고 나타내는 경우에 양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한쪽을 알파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를 알파탄소라고 매기면 순차적으로 이제 그리스어 순서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알파, 이제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탄소와 알파수소가 무엇인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알파수소는 알파탄소에 붙어있는 수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들을 알파수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본일 탄소 자신은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 문자로 표현되지 않고요. 탄소 사슬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알파 탄소, 알파 수소 이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알파 수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카본일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즉 카본일기의 전자 끄는 효과로 인해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 수소 원자의 전자가 부족하다, 즉 산성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산성의 수소 원자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델타 플러스가 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른 sp3 혼성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에 비해서는 산도가 굉장히 큰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특징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카본일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서 알파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카본일 화합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알파 수소의 산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카복실릭 애시드예요. 카복실릭 애시드의 산성인 수소 원자 pK 값이 4.8이죠. 그래서 굉장히 산성이 큰 편에 들어가는데 자, 이제 원쓰리 다이케톤. 자, pK 값이 지금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표현을 할 겁니다. pK 값이 작은 거는 더 강산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강산부터 약산 순서대로 카본일 화합물의 이제 종류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원쓰리 다이키톤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원쓰리 다이키톤 화합물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를 1번이라고 놓으면 1번, 2번, 3번. 여기를 1번이라고 놓으면 1번, 2번, 3번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번호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1, 3번 위치에 카본일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여기 중간의 탄소를 메틸렌 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카본일기 두 개가 전자를 끌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pK 값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는 sp3 탄소예요. 보통 우리가 알케인의 sp3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의 pK 값은 50 정도거든요. 정말 약산인데 여기는 카본일기 두 개로 인해서 pK 값이 9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산성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자, 한쪽 편은 케톤이고 한쪽 편은 이제 에스터인 경우에는 이쪽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성의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 때문에 오른쪽 편의 카본일기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는 왼쪽 편의 카본일기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앞쪽에 설명드린 이 케톤 형태의 카본일기 두 개가 전자를 끄는 효과보다 한쪽이 에스터가 되면은 이쪽에 중심의 탄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K 값이 증가하는 것, 즉 산도가 더 약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 편까지 만약에 에스터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쪽 편에 비해서 전자 끄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 경우도 pK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절대적인 값을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편이 케톤 형태인 거, 이거를 9를 기준으로 해서 2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1, 13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카본일기가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pK 값이 제일 낮은 알데하이드만 해도 17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도가 많이 감소하게 되고, 자, 알데하이드가 17, 케톤인 경우에는 이제 알킬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로 인해서 이 경우도 카본일기가 전자를 잡아당겨주는 효과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19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요. 자, 에스터가 되면은 좀 많이 증가해요. 2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터는 25. 나이트릴의 경우에도 여기 CN3중결합, 여기도 EWG니까 여기 부분이 전자 끄는 효과가 에스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도 pK 값이 25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이트릴 같은 경우는 여기 탄소가 카보닐 탄소 원자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는 겁니다. 좀 확인해 두시고요.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의 전자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카본일기가 전자가 앞쪽의 카본일기에 비해서는 풍부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전자 끄는 성격이 감소하기 때문에 pK 값이 30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카본일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서 알파탄소가 존재하고 알파 수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pK 값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 점은 이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